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도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KPM테크,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휴머니젠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리고 오늘 장중에 좀 낙폭을 많이 했던 시젠을 다시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 BTS 방탄소년 관련된 종목 넷마블과 초록뱀 이렇게 6종목 좀 빠르게 확인을 하고 분석을 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영상이 보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 또 혹여나 저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주시길 원하신다면 좀 더 디테일한, 그리고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릴게요. 자, KPM테크를 볼게요. 오늘 6% 정도 상승을 했어요. 어제 시간에서 좀 좋았죠. 어제도 모양을 좀 만들고 어제 시간에서 좀 괜찮았어요. 그래고 오늘 4,000원대까지 상승을 하다가 오늘 한 4,180원 정도까지 한번 상승을 해줄 거라고 판단을 하긴 했는데, 일단 3,970원에서 저희 회원님들은 단기 사인은 드렸거든요. 그때까지 여력은 있긴 하지만 어차피 단기적으로 스윙은 스윙대로, 단기는 단기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드렸던 부분인 건데, 자, 지금의 이 차트의 흐름을 보면 아직도 이 종목이 나쁘진 않아요. 오늘 거래가 좀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보다 좀 많이 터지긴 했지만, 그런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이 거래량 떴던 이 자리죠. 이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한 자리예요. 고점을 확인한 자리고, 거기에 맞춰서 들어왔던 거래량만큼 그 거래량을 상응하지 못했지만 적은 거래량으로 이 자리에 대한 매물을 상응을 한 거고,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종목은 현재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면서 벌어졌던 이격을 많이 줄였어요. 위에 있는 이평들은 밑으로 깔고,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은 꺾어서 돌리는 자리를 나오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캔들을 밑으로만 빼지 않는다면 다시 한 차례 주가는 올리면서 2평 이렇게 가고, 나머지 2평 단기평선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한 차례 정배열을 만들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서 현재의 차트를 보면 약간의 이 2평의 흐름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기에 된 2평은 아직까지 정배열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기존에 이격이 좀 벌어졌던 나머지 2평들에 대해서만 방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오늘 보는 차트들이 다 그런 모양이다. 시젠 빼고 꼭 참고하세요. 이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하락을 했을 때 지금이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바닥권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평선이에요. 그 이평선의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 혹은 위에서 내려오던 이평이든 이 이평이 내려오면서 이 캔들은 먼저 나갈 수 있지만 캔들이 나갔다가 다시 올라오면 주가를 상승시키면서 위에서 누르던 이평이 유턴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턴하는 위치가 내려앉아서 밑에서 갈 거냐 아니면 이 위에서 움직일 거냐에 따라서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그 구간이 뭐가 된다? 바닥 영역이 돼요. 그럼 지금의 자리 자체도 이 KPM테크라는 차트를 쫙 보면요, 지금의 자리 자체도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이 있죠. 그죠? 이렇게 이평선이 올라오는데 위에서 누르던 이 이평 캔들들이 돌고 돌아서 요 이평선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하회하지 않고 위에서 잡아 돌린다라는 거예요. 캔들은 내려갈 수는 있지만 캔들은 미리 먼저 마중 나갈 수는 있어요. 왜? 캔들은 그 다음 날이라도 바로 바꿀 수 있는 자리니까. 근데 이평은 요렇게 내려가던 게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막 이평이 내려갈 수는 없잖아요. 대신 캔들은 요런 모양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막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대신 한 번 방향을 잡은 이평이 요러고 가는데 슬금슬금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거지, 요러고 가다가 요렇게 꺾이는 경우가 드물다라는 거예요. 갭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죠? 어떤 캔들이든 올라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스무스하게 돌린다라는 거. 그걸 누가? 캔들이 먼저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먼저 이 안으로 들어와서 위에 있는 이평선을 잡아 당긴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캔들이 먼저 내려와서 이평을 밑으로 깔아 뭉개면서 위로 캔들을 올리면서 이평을 잡아 돌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다? 단기적으로 바닥의 자리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자리에서부터 제가 KPM테크는 나쁘지 않다, 12월까지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의 자리에서도 일단 누르긴 했지만 이 단기적으로 요날이죠. 요날 음봉이 떨어졌던 이 저점 자리가 3,310원이에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3,310원 혹은 이 3,250원만 종가상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뭐한다? 한 차례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대신 이번엔 요 자리를 여기서 확인을 했으니 이 다음에 대한 확인점은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확인점을 하러 올라올 확률이 높다. 넘기면 다시 한 차례 5,000원대.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에서 보시면 됩니다.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보면 크게 상관은 없지만 요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흐름은 좋지 않아요. 대신 여기에 대한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한다? 이평이 위로 쳐 올렸던 거, 밑으로 꺾어서 잡아 올렸던 것도 행보가 길어지면 다시 여기서 트위스트를 또 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러면 이번 달 혹은 12월 초 안에 한 번은 슈팅을 내놔야 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한다? 밑으로 빠질 확률이 높다. 대부분 횡보가 길어지면 밑으로 빠져요. 위보다. 바닥권에서의 횡보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의 자리는 딱 중간 부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된다. 여기 같은 경우도 요만큼 횡보하면서 슈팅 한번 나온 거고, 요만큼 횡보 한번 하면서 여기 슈팅 한번 나온 거거든요. 그죠? 여기도 뭐 비슷하죠. 대략. 그럼 요런 만큼의 길이가 여기서 한 번은 더 나올 수 있지만 이 이상이 더 길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다? 단기적으로 재미가 없어진다. 한 번 더 눌러야 된다. 라는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한일진공도 뭐 별반 차이 없죠. 한일진공도 KPM테크랑 크게 차이가 없다. 어차피 같은 테마고 휴머니즘 관련이고, 또 뭐 최근에는 뭐 그로 인해서 슈팅은 나오지 않았지만 뭐 KPM테크 코로나19 치료제 렌질루맙 여기에 대해서 위탁 계약을 체결을 했고, 본인들이 치료제 생산을 하겠다. 텔코 나레프 제약하고 그러면서 뭐 휴머니즘에서 이제 약품을 공급받아서 뭐 임상 시험을 할 거다라는 뭐 내용의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뭐 크게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반응을 하진 게 휴머니젠 관련된 종목으로 텔코 나레프 제약, KPM테크가 있지만 거기에 또 한일진공도 엮여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일진공은 오늘 또 비트코인 관련으로 잠깐 슈팅이 나오다가 그냥 꼬라 박았어요. 그러면서 이 칼자루를 하나 차긴 했는데 지금의 자리에서 칼자루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다. 그리고 현재 이 차트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 KPM테크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요. 위에서 올라오는 단기 이평은 이제 옆으로 꺾어서 내려오고, 밑에서 올라왔던 더 짧은 단기 이평선들은 밑으로 내려앉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어느 정도 장기 이평선들이 이제야 얘는 정배열을 만들려고 모양을 잡고 있어요. 기존에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얘하고
텔콘 RF 제약하고 그림은 비슷하다. KPM테크도 비슷하지만 위치가 다를 뿐이다. KPM테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한일진공, 그 다음에 텔콘 RF 제약이다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한 관점은 뭐 이평의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지금 현재 위치에선 크게 나쁘지 않다. 어찌됐든 밑에서 올라가는 이 추세가 잡혔고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혹여나 요런 박스권이 한 번은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이 박스권이 KPM테크랑 동일하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거고 얘도 11월 말 안에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와야 되는 그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밑으로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무방하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조금 아직은 드물 것 같아요. 현재 좀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매물을 소화를 하면서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될 자리는 아니다. 단기적으로 1250원 혹은 여기 12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 1200원까지 가게 되면 또 올라올 때 좀 무리가 나올 수도 있어요. 올라올 때 1200원까지 밀리면 올라올 때 뭔가 거래가 시장이 좋지 않거나 거래가 안 들어온다면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올라오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을 막고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럼 저점을 한번 갱신했다가 다시 올라가려면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1250원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타나 준다면 한 번 더 슈팅을 보러 올라올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영상하고 크게 차이는 없다. 왜? 크게 슈팅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리만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텔콘 RF 제약. 자, 텔콘 RF 제약도 동일하죠. 얘 같은 경우는 밑에다 2평을 깔아놓고 이 밑을 절대 이탈을 하지 않죠. KPM테크, 한일진공이 뭐 5에서 10%가 빠지더라도 얘는 3에서 5%만 빠져요. 왜? 오른 것도 없고 더 이상 여기서 밀려서 내려앉으면 내려앉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내려앉았는데 요거를 올릴 만한 이슈, 말 그대로 뉴스나 찌라시가 나타나지 않으면 못 올라선단 말이에요. 왜? 여기서 강하게 지지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올라갈 때 여기가 뭐다? 저항이 된다. 즉 내가 얼음판에서 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여기가 구멍이 났어요. 몰랐어. 그다음 여기를 빠졌어. 빠져가지고 이쪽으로 바로 숨쉬러 올라와서 빠져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빠져서 이렇게 물살이 흐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가 빙판이네요. 그럼 못 올라가겠죠. 막혀가지고 안에서 물이 꽉 차 있는데 주먹으로 때려봤자 이 얼음이 깨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에서 때렸을 때는 모르더라도. 왜? 물속이니까. 압에 제압이 되니까.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럴 수도 있는 것처럼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이탈하면 나가리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주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차례 큰 그림, 작은 그림 그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얘도 한 번은 더 이 7,800원 혹은 8,400원 부분까지는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을 분명히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모습이에요. 지켜보셔라. 12월까지 기존에 말씀드린 거랑 크게 차이 없고 그 다음에 현재도 흐름은 나쁘지 않다. 얘는 단기적으로 6,450원 혹은 6,350원까지만 단기 손절 잡고 대응하셔도 될 만한 종목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시젠. 자, 시젠 이 진단키트의 대장이었죠. 오늘 근데 좀 주가가 많이 하락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영상에서 요 자리 말씀드렸죠. 요런 자리에서는 한번 추라이를 해볼 수도 있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 자리까지 일단 내려왔어요.
그죠? 그나마 고점으로 올라오고 나서 요 자리, 요 고점에서 터졌던 거래량, 하락했던 거래량보다 많이 들어왔던 거래량은 없다. 그 이상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가 어디? 여기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17만 3천원까지 한번 밀릴 수 있다. 혹은 한 번 더 밀 수도 있어요. 중간값까지. 그 중간값이 16만 3천원인데 조금 애매한 거는요. 정말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 이 주식의 변곡점이라고 제가 항상 이 설명을 드리잖아요. 주가가 올라왔다가 하락했을 때 밑꼬리를 달든 거기서 거래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하는 자리가 단기적이든 뭐든 변곡점이다. 변곡점에서 상승을 하고 나서 혹여나 다시 이 지지했던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뭐가 나온다? 오른 만큼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서 변곡점이 생겼던 자리가 21만 3천원 혹은 22만 1천원이에요. 몸통의 그냥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까지 내려오면 너무 많이 밀려야 되니까. 그러면 22만 1,500원에서 고점을 29만 9,500원까지 나왔었죠. 그럼 7만 8천원이거든요. 여기에 22만 1,500원을 해보면 14만 3,500원이 나와요. 그 14만 3,500원 정도가 요 정도 자리죠. 그냥 기존에 상승을 한번 해주고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인 게 1차 상승에 대한 파동에 대한 어느 정도 이 박스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기존 뭐야 이거 이 기존 박스권 거기에 중간값을 딱 그었을 때 딱 중간값을 그었을 때 박스에서 머물다가 중간값을 넘어서면서 고점을 한번 때리고 다시 눌렸는데 중간값에서 버티는 하단까지 안 내려오고 중간까지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섰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가 만약에 변곡점의 기준이라면 여기서 요만큼 상승을 했고 다시 한 차례 눌리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으니까 최단으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요 자리예요. 14만 3천원. 그럼 뭐다?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반등이 나온다. 무조건. 기술적이든, 이게 단기든, 길게 볼 수 있는 그림이든, 요 자리에 오면 무조건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무조건 나온다. 대신, 이 중간에서도 반등은 나올 수 있다. 대신 그 반등이 기술적으로 살포시 올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하락했다가 올라왔다가 하락했다가 하면서 뭐 이렇게 추세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요렇게 한번 올라왔다가 여기서 올라타지 못하면 뭐한다? 한 차례 더 눌러서 내려온다라는 관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얘는 정말 진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바닥은 14만 3천원 부근이 되는 거고, 저는 여기까지 내려가면은 솔직히 저라도 살 것 같거든요.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저라도 살 것 같아요. 왜? 30만원까지 갔던, 이게 진짜든 거품이든 간에 3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 15만원까지 내려온다면 거진 60% 70%가 고점 대비해서 빠진 거거든요. 그럼 요런 자리에서 한 5% 손절 잡고 버티고 있다가 그냥 5%더 밀려버리면 손절 치고, 그게 아니면 최소 30-40%는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저가 매수세가.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만지고 있는 세력이라면 지금의 자리에서 오르는 척 했다가 주가를 하락을 시켜요. 어느 정도 하락을 시키다가 그래도 시젠이다,
진단키트 대장이다. 이제는 실적이 잘 나온다. 아직도 진단키트는 팔리고 있다. 라는 기준에서 아직도 이 회사에 대한 꿈과 미래를 보고 들고 계시는 강성주주님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개미님들 중에도. 그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지금의 자리에서 털어야 되냐? 물타기를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들고 있어야 되냐? 수익을 계속 까먹어야 되냐? 그냥 여기서라도 수익 실현을 해야 되냐? 라는 고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밀어버린다고 치면 분명히 여기서 다시 들어온다고요. 그런 분들은. 굳이 그렇게까지 놔둘 이유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까지 내려앉으면 내가 살 물량 여기서 누군가 또 다 살 텐데 굳이 이걸 여기까지 내려야 되나? 아예 털고 나간 거라면 거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터지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어차피 밑바닥이니까 그래 여기 있는 물량 여기서 슬금슬금 털고 나갔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어느 정도 물량은 나가긴 나갔을 거예요. 나갔지만 완벽하게 다 털고 나가는 그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고점의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자리 이상은 깨고 내려가지 않을 확률이 높다. 깨더라도 종가상, 주봉의 종가상이든 월봉의 종가상 끌어올려 놓으면서 밑꼬리 달고 올라온다. 굳이 근데 그런 자리까지 밀어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쉽게 주식할 거면 저라도 주파할 것 같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누가 돈만 저한테 대준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도 이 상승하면서 중간에 그나마 위아래 꼬리 그러니까 매수 매도가 나왔던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그죠? 이 자리면 지금의 저점 자리 18만 5천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 몸통 자리가 17만 5,500원 그리고 바닥 자리가 16만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다시 일봉으로 와서 18만 5천원 1차 그 다음에 17만 아까 5천원 여기죠. 그리고 아까 그 다음 내려왔을 때 16만원대 여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자리에서는 트라이를 정말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나머지 지워버릴까요? 헷갈리니까. 요 밑자리에선 정말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정말 이 자리까지 밀린다라는 관점인 거고. 이해되시죠? 이 자리까지 밀린다면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 그림이 나온다면 뭐 손절을 하든 아니면 여기서 반 물량 줄이고 여기서 나머지 반을 다시 태워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끝난 주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기준 그래요. 뭐 백신 얘기 나오고 뭐 하니까 진단키트는 죽었다. 이제는 코로나 관련주들 들고 계시는 분들은 뭐 육개장이다. 묵념하셔라. 뭐 별의별 소리를 하시는 그 전문가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거북해요. 듣기가 좀 거북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백신의 시대가 왔다라고 친다면 그래요. 이 백신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경기민감주들이 좀 많이 상승을 했죠.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근데 백신이 나온다는데 백신 관련된 주들은 며칠 상승 반짝했다가 결국엔 다시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걸 다 반납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올라왔던 거에 반 이상은 반납을 했다라는 관점이거든요. 백신 관련 애들이 그닥 상승률이 도드라지지가 않아요. 근데 진단키트들 뭐 그런 애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죠. 엑세스바이오, 시젠, 넵지, PCL 뭐 어쩌고 저쩌고 다 죽죠. 오늘 넵지는 시간에서 5%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왜 걔는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없거든요. PCL은 조금 더 빠질 자리가 있으니까 오늘 4, 5% 빠지는 거고 시젠은 아직 자리가 남았으니까 오늘 확실히 빠지는 거고 다 자기 자리 위치까지 와야 반등이든 횡보든 뭔가 자리를 잡아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제는 그런 자리가 이제 나온다라는 관점에서 보셔도 될 것 같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매수 추천을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말 그대로 우리가 점 보러 간다라는 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점을 보러 가면 그게 맞든 안 맞든 그 사람한테 위로받기 위한 부분도 있잖아요. 혹시 시즌에 물리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하는 말이 희망 고민이 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차피 결정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다고 해서 이거를 맹신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왜? 자기 투자금에 대해서 물어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거든요. 결국엔 위로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악재 터지고 야 이거 무조건 털고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들고 가실 분들은 들고 가신다라는 거고, 내가 이 종목 너무 좋다 끌고 가라라고 하더라도 자기 배포만큼 털고 나가실 분들은 털고 나가신다라는 거죠. 즉 어차피 자기가 선택해서 매수든 매도든 수익 실현이든 손절이든 하는 건데 위로라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말이 위로라는 거지. 저는 보는 관점은 그래요. 요런 자리에서는 이제는 한번 자리를 잡아볼 수 있는 자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저는. 한 번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요런 자리까지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까지 글쎄요, 밀 것 같지는 않아요. 차라리 그 위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 놀라게 해서 위에서 차라리 사게 해서 물리게 하면 물리겠지, 그럴 확률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런 자리에서만 이제 지지가 나온다면 다시 한 차례 기술적으로 반등을 올라온다. 올라올 때 요런 자리죠. 22만 2천원에서 22만 5천원 사이를 꼭 넘어서는지 체크를 꼭 하셔야 된다. 이 자리를 올라타는 그림이 나와야 다시 한번 이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지금의 자리가 보너스 자리라고, 예를 들어 보너스 자리라고 된다면, 보너스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양새가 된다면 결국엔 이 위로 올라와야 이게 보너스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자리는 기술적이든 추세든 요런 자리에서는 한 번은 더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더 내려와도 내려올 것이다. 여기서 그냥 꼬라박지는 않을 것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 그럴 때는 꼭 올라오는 자리를 보셔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물려있는 입장이라면 그래요. 지금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늘리는 거, 저라면 그럴 건데, 내가 지금 여기에 자금이 좀 많이 묶여서 더 이상 매수하기가 애매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 자리보다 올라와서 여기죠. 22만 3천원에서 5천원 위로 올라서서 지지하는 그림이 나올 때 그때 불타기라고 하죠. 불타기를 하세요. 그러면 한 번 더 요런 윗자리까지는 올라온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랩지노믹스를 보더라도 밑에 자리 한 번 더 찍었죠. 어차피 얘도 내려올 자리만큼 다 내려왔거든요. 내려올 자리만큼 다 내려왔어요. PC에 얘도 내려올 만큼 거진 다 내려온 자리에요. 좀 더 남아도 있죠. 뭐 22,000원까지 남아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부터는 슬금슬금 분할로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여기까지 잡아놨죠. 여기서 여기는 뭐다?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가 시젠도 요런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넷마블 초록뱀. 자, 넷마블 좀 느리죠. 왜냐면 얘는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에요. 빅히트 다음으로 시총이 높은 뭐 방탄소년이고, 그리고 뭐 게임주도 있긴 있지만 뭐 이제 빅히트 2대주주잖아요. 넷마블이. 현재 그림 보더라도 바닥을 만들어 놓고, 제가 한 11만원대 기존에 말씀드렸죠. 뭐 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뭐 털고 나갔네 어쩌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턴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올라오는 모습인 거고요. 추세를 이렇게 잡았죠. 어차피 우량주기 때문에 이 추세가 꺾일 확률은 좀 드물 거예요. 왜? 시총이 높기 때문에 와라락 하고
뜬금포로 막 훅 밀렸다가 훅 올라가고 그런 확률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추세를 유지할 확률은 당분간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이 이평의 기준으로 보면요, 꾸준하게 이게 장기 이평선 다 정배열로 벌어졌던 걸 꺾어서 내리면서 지금 다 꺾어서 올라오는데 요 이평선 밑으로 안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여기고, 장기인데 여기서 이만큼 이격이 벌어졌으면 사실 여기서 이평이 내려앉고 캔들이 여기를 꺾었다가 잡아 올려도 돼요. 올려도 되지만 거기까지 내릴 부분은 아니라는 관점인 거죠. 왜? 만약에 캔들 자체가 여기까지 내려앉았으면 여기에 대한 저항이 더 심해진다라는 관점이에요. 어디? 여기.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캔들이 여기까지 내려앉아 버리면 결국 올라올 때 어디? 요 자리 12만 2천원이 강력한 저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저항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눌렀다가 다음날 개파락 떨어지는데 바로 쳐올리고, 그 다음에 눌렀다가 다음날 바로 쳐올려버리죠. 왜? 지금 현재 여기가 공구리를 쳤을 때 시멘트가 마르기 전인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 안에 뭐다? 현재는 들어와 있는 거니까. 마르기 전인 거예요. 빠져나가서 밑에서 버티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이건 굳어버리는 겁니다. 내 손바닥을 딱 찍어놓고 이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대로 남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을 때는 이 삽으로 계속 휘적거리면 굳는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부분 때문에 캔들로 눌렀다가 빠르게 올려다 놓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이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누를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 다시 뭐 했다? 이 안으로 기어 들어왔다. 그래서 현재 이 안에서 박스권의 모양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넘어서면 어디까지? 요 자리까지는 무난하게 빠르게 올라온다. 요 자리. 그러면 14만 5천원에서 14만 8천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어디 뚫고 올라서면 이 13만 6,500원, 이게 여기까지 볼까요? 그냥 13만 7천원을 넘어서면 여기 14만 5천원에서 14만 8천원까지는 빠르게 올라온다. 왜? 여기서 굳이 매도가 나온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서 강하게 쏘아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빠르게 정복할 것이다. 대신 이 안으로 또 한 번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요 박스 하나, 그리고 요 박스 하나에 여기는 뭐다? 이 박스와 박스가 연결되는 그냥 통로다. 그냥 훅 생각하시면 돼요. 훅 하고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자리만 넘어서면 한 번 더 이 자리까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다. 대신 이 자리를 이제 넘어서는 건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림입니다. 그죠? 추세적으로 반전되는 자리 역시도 14만 2천원 부근이죠. 어떻게 보면 여기 몸통이 만들어진 자리가 딱 여기잖아요. 기존부터 여기 몸통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몸통 하나,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지금 이 안에 갇혀있는 자리다. 거기서 중간価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겠죠. 이 안에 현재 들어와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까지는 빠르게 올라설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에 대한 이제 또 저항을 확인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그래야 뚫고 올라선다. 아니면 한 번 더 내려온다. 그런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되고요. 초록뱀도 마찬가지의 자리예요. KPM테크랑 비슷하죠. 얘는 조금 더. 왜? 급하게 올라왔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횡보가 길어지니까 주가를 한 차례
내려앉혀버리는 거예요. 또 뭐 시장도 좋지 않았고 빅히트가 상장하자마자 꼬라 박았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시 이격도가 벌어졌던 이평 자체를 꺾어서 내려오면서 밑에서 올라오던 이평이 옆으로 꺾이긴 했지만 뭐 했다? 주저앉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이평이 옆으로 꺾이면서 위에서 내려오는 이평이 뭐 한다? 유턴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KPM하고 똑같죠. KPM, 한일진공, 텔콘, RF제약, 초록뱀까지 모든 차트는 동일하다. 단기적으로 바닥을 잡았다라는 기준이에요. 캔들은 먼저 내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캔들은 먼저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 차례 올리면서 이격도 말 그대로 이평의 평균값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를 잡아 돌릴 수 있게. 그러니까 요렇게 내려가던 게 한번 출렁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이게 반등이라고 하죠. 이렇게 빵 하고 튀어오르는 것처럼 가면서 한번 빵 올라온다라는 거죠. 반등을 이용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 초록뱀 같은 경우도 지금의 이 자리가 단기적으로 그냥 이렇게 박스를 작게 하나 쳤죠. 작게 박스를 하나 친 거고, 이 구름대 하단이 당연히 저항이 된다.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저항이 된다라는 거고,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러면 이번 달 혹은 다음 달 초 안에는 한 번 더 쏘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 하나가 다른 차트랑 다르게 모양을 꺾어서 내려오죠. 얘는 아직 위로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얘는 꺾여서 밑으로 내려앉는 거고, 얘는 이제 여기서 꺾어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올라갈 때 얘가 저항이 돼요. 그렇지 않으려면 얘가 꺾어서 내려오길 기다리기보다는 거래가 좀 더 들어오면서 캔들을 밑에 까는, 혹은 갭이 뜨든 캔들을 밑에 깔 수 있게끔 뚫고 올려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정받을 때 이런 데서 지지받고 얘가 꺾이기 전에 한 차례 올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추세가 얘는 얘대로 가고 밑에서 치고 올라오고 얘도 여기서 꺾어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죠? 얘는 지금 누르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가 좀 강하게 터지지 않는 이상 여기서 내려오는 이평을 쳐맞고 밀리는 거예요. 왜? 옆으로 가는 이평도 아니고 올라가다가 꺾어서 내려오는 거니까 그만큼 파동의 힘이 세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공을 내가 여기서 이렇게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떨어질 때 이렇게 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던지면 얘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하면서 속도가 이제 가속도가 붙어서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랑 같은 관점이에요. 이렇게 갖고 누른다. 그죠? 누른다. 그러면 여기서 밑으로만 꼬라박는 그림이 안 나온다면 이 캔들이 이렇게 빠지진 않겠지. 이 평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서 자리 이렇게 잡는다고요. 이렇게 잡을 때까지 횡보하다가 안착하고 튈 거냐.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이렇게 자리 잡을 때 갭을 뜨든 아니면 캔들로 거래 터치면서 쏘아 올려서 잡아채든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2520원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체크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 요 자리를 뚫고 요렇게 뚫고 올라갈 거냐 2800원대까지, 그게 아니라면 여기서 2520원 한번 맞고 다시 눌릴 때 2300원 부근에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2800원을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한 번은 이랬든 저랬든 여기 2900원대를 확인하러 한번 올라올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들어왔던 물량이 아직 나간 그림은 없다. 캔들은 만들 수 있지만 거래량은 속일 수 없다. 그러면 하락한 만큼 횡보했던 만큼 한번 여기서 횡보했단 말이에요. 위에서 횡보했던 만큼 밑에서 거진 횡보를 거의 다 했어요. 조금 모자랄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냐 여기서부터 기준으로 봐야 되면 이 정도 한 일주일 정도 거래량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요 정도까지 횡보는 더 해줄 수 있다. 대신 요 안에서 뭔가 액션이 나올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더 올라온다. 한 번은 더 올라온다. 한 3천
전 한 3,800원까지 이 종목을 한번 봤었는데 얘가 가다가 꼬라박아가지고 이 다음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든 기존의 차트를 보면 여기서 이렇게 원을 돌렸던 자리가 여기거든요. 고점이 4,500원.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앉아서 올라오다가 말고 다시 한 차례 여기까지 올렸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올렸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한 차례 올라와서 여기 저항 맞고 눌릴 때 지지 받는다면 한 차례 여기 부분까지는 그래도 못해도 4,000원 부분까지는 한번 원을 그릴 수 있는 모양 같은데, 워낙 양아치 종목이라 얘도 아무튼 얘도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모든 종목이 차트의 큰 그림을 보면요,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시작이다. 대신 엄청 큰 상승은 어렵다. 왜? 일봉만 아직 시작이다. 일봉만 아직 시작인 거고, 주봉은 출발하기 한 10분 15분 전, 월봉은 아직 출발도 안 했다라는, 아직 그 대회 날도 안 왔다라는 거예요, 걔는. 월봉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이긴 하지만 상승폭 자체가 엄청 크지는 않을 겁니다. 많이 가야 4,000원 부근까지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신 그 4,000원도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판단이 하는 기준이니까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단기든 수익이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혹여나 이 공부방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